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안전한 먹거리. 이 두 개의 단어에서 어떤 게 좀 떠오르십니까?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친환경 농산물인데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또한 지속가능한 생태 농업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주형로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난 1월에 취임을 하셔서 네. 약 지금 5개월 정도 네. 이제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뭐 하여튼 정신없이 보냈어요. 왜냐면 이제 1대, 2대가 지나면 3대 이렇게 이어지는데 좀 이제 친환경 농산물의 향기를 좀 이렇게 부어놓으려고 왔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잉여농산물이라든지 학교급식 중단,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들이 많이 정체되기 때문에 그걸 좀 해결을 하고 뭔지 모르고 아주 정신없이 지낸 것 같아요. 위원장 되자마자 왜 이런 일이 터지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일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잠깐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긴장을 했던 게 우리 위원회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발음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사실 또 많이 생소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잠깐 이 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친환경 자조금위원회는 친환경 농민들이 스스로 돈을 모으고 정부가 출연해서 자금을 모은 다음에 스스로 유통이라든지 홍보, 그다음에 수급 조절, 생산자, 소비자의 교육 이런 것들을 감당해서 좋은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고자 이렇게 만드는 좋은 제도예요. 근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친환경 농업인 1세대라고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에 대한 궁금증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재배를 하셨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좀 소개를 해주세요. 뭣도 모르고 아주 농업학교를 제가 다녔어요. 18살에 지금부터 한 43년 전에 어른들이 이것이 옳은 농업이다 해갖고 어른들이 가방을 갖고 쫓아다니다가 우리가 이제 주식인 쌀을 저는 주로 했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을 벼농사 좋은 주식을 좀 생산하자 해갖고 이제 유기농업을 시작해서 뭐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또 연구해야 될 게 많아서 뭐 오리농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렁이 농법, 그다음에 메기 농법, 생물 다양성 이런 농업들을 연구해서 지역에 나 혼자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가족들이 같이 하자 해갖고 집단화된 그런 홍성군 홍동면이라는 그런 큰 단지를 하나 만들었죠. 그러니까 뭐 오리농법, 메기농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기농하면 그냥 농약 사용 안 하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리농법은 오리 습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제일 유기농업에서 수도작에서 어려운 게 잡초 제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학적 영농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가 아주 바지런하거든요. 그리고 습성이 있어갖고 하나가 돌면 다 같이 돌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오리가 하는 것이 탁수 현상이에요. 발로 이렇게 물갈퀴질을 하면서 흙탕물을 만들거든요. 근데 과학적인 거는 뭐냐면 태양이 씨앗에게 빛을 비추지 못하면 발화가 안 돼요. 그래서 논을 맬 때 손으로 헤쳐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보다 오리가 훨씬 잘해요. 그래서 오리는 야행성이라 눈도 밝고, 그 다음에 이제 흙탕물을 만들려고 보냈더니 벌레가 있어요. 근데 눈이 밝기 때문에 벌레를 또 잡아먹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농업이라는 거는 생명체와 생명체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리가 툭툭 건드려주면 작물은 내가 약하면 이 오리한테 당한다. 그래서 스스로 강한 힘을 길러줘요. 그런 이점에서 이제 병충해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런 게 오리농법이죠. 전 이런 거를 개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에서도 조상들이 다 해왔어요. 근데 이걸 정리본 거는 일본이고 또 일본에서 또 이렇게 서로가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한국의 기술을 나눠주고
또 우리가 또 개발해서 또 주고 서로가 교류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실 좋은 것들은 서로 나누어야 더 네. 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요즘 보면은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특히 유기농에 네.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아파트 단지에 가면 이런 뭐 친환경 뭐 유기농 관련 매장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보실 때 아,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세요. 하여튼 뭐 이번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네네. 그 소비자들이 많이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를 그런 어려움 때 느끼는 게 아니고 학교 그 초등교육에서 왜 농사를 져야 되느냐, 농업이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물이 크는 거와 아이들이 크는 거이 똑같아요. 부모가 너무 과잉보호면 그 아이는 좀 어렵게 되거든요. 작물도 그래요. 너무 질소질을 많이 주면 약해지고 적당한 시기에 맞게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도 키울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좀 더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는 미생물의 세계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미생물이 작용에 따라서 죽고 살고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흙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그런 농업의 시대를 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을 담당하는 것이 농업이다. 그래서 내가 먹는 먹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우리가 농업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소비자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단순히 그냥 유기농 제품을 찾는 게 아니라 예. 그 안에서의 어떤 또 예. 철학도 좀 깨달아야 그렇죠. 예. 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서 유통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요즘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문제가 좀 있나요? 뭐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뭐 많은 조직들이 같이 해왔지만 예. 그 생산은 그냥 생산하기 위해만 팔린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그 물건을 생산할 때도 판로를 정하고 누가 가져갈 건가 정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산물도 좀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생산의 계획에서부터 이렇게 투명하게 그래서 통계가 제대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가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의 수급 조절에서 그걸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산된 것이 기쁜 마음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럴 때 뭐냐 중요한 거는 농민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생산할 때는 진짜 좋은 농산물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제도가 이제 앞으로 좀 돼서 유통이 이제 통계에서부터 그 계약 재배로 이루어져서 그 이제 유통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그 생협이라든지 농협들을 통해서 사전 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판매될 때 농민들이 더 훨씬 더 편안하고 좋은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약 재배, 뭐 사전 계약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사실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농사를 지으면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소비가 되고 어떻게 판로가 될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재는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이제 소비자가 1년에 먹을 양이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생산자가 생산할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와 생산자는 공동 생산자예요. 소비자가 없으면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수급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1년에 먹을 거를 생협이라든가 이를 통해서 이 정도 먹는다. 그러면 이 정도가 필요하다. 우리 조합원에서. 그럼 생산자에게 이 가격에 이 정도만 생산해 주십시오 하면 신나는 농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통계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가을이 되면 갈아서 엎고 또 노탈이 쳐갖고 배출한다. 이런 거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죠. 그것이 너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농사 과정에서의 불확실성들을 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확립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그렇기 때문에 것 같네요. 우리는 인터넷 강국이기 때문에 예.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한 작부 체제를 이루어질 수 있고 통계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한 거죠. 네.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 친환경 농가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수요가 학교의 급식일 텐데 이게 많이 좀 중단이 됐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좀 상태들이 발생을 했을까요? 하여튼 너무 많이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주로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거를 먹거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학교 급식 중심으로 갔는데 그게 중단됨으로써 이게 판매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작물은 그냥 쏟아보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씨앗을 맺으려고 이제 연걸어 가고 있잖아요. 그걸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감사한 거는 뭐 서울시라든지 그다음 경기도 그동안 지자체에서 교육청과 같이 연합해서 그 꾸러미 운동을 전개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단체들도 이제 우리가 조금 지원해줘 저가 판매로서 이렇게 해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요 근래에 와서는 결국은 뭐냐면 학교 급식을 좀 우리가 지혜롭게 하면 되거든요. 목적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주자. 꼭 학교에서 줄 필요가 없잖아요. 가정으로 보내갖고 가정에서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얻은 게 뭐 서울시가 10만 원 꾸러미 집으로 보내주기 운동, 그래서 3만 원어치는 쌀, 3만 원어치는 채소, 나머지는 농협 상품권 이렇게 해서 소비 운동을 이렇게 전개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다는 해결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단체와 협력해서 이렇게 해줘서 참 어려움을 같이 해서 감사하죠. 그리고 정말 최악의 국면은 잘 피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피해는 좀 불가피했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작은 농가들이 예. 지금도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히 채소 농가 조금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우리 아우러지 못해서 네. 참 미안하고 또 어떻게 그걸 할 것인가 앞으로 이제 고민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수급 자금을 좀 우리가 보험처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소외된 데에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예. 이게 좀 잘 돼서 앞으로 어떤 좀 돌발적인 이슈들이 터지고 해도 우리 농가들이 그거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그런 사회적 제도가 좀 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이었죠. 유기데이라는 커다란 이 행사가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유기데이 하면 뭘 유기한다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할 것 같고 이런데 일단 이 유기데이 이 축제가 어떤 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유기데이는 네. 그 유기농에서 딴 건데 6월 2일을 네. 또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강영 회장님이랑 초대 회장님들이 잘 진행해서 서울에서 크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알다시피 이제 시국이 코로나를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농민에게 많이 이렇게 생산자들에게 베풀어줬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요번은 조용하게 좀 의미를 좀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금 모음이라 해갖고 농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모아주셨고 저희들이 기금을 합쳐갖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꾸러미를 만들어서 사회적 공동 기금에 기탁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소외된 계층의 뭐 아동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그런 곳에 그 꾸러미들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해서 전개를 했어요. 네. 우리 진짜 농업인들이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회사에서도 사실 뭐 많은 행사들이 예정된 게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면서 원래 우리는 뭐 플랜 A, 플랜 B 이러는데 이게 뭐 F까지도 벌어지고 이랬었는데 이 행사를 준비하시면서도 많은 어려움과 그런 우여곡절도 좀 있었을 것 같네요. 하여튼 뭐 그게 해결되진 않지만 그래도 서로가 이렇게 나누고 돕고 하는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해서 네네. 그런 쪽에서 이제 어려운 쪽에 있을 때 서로가 함께하고 같은 식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은 네네. 그런 쪽으로 많이. 근데 이 감사했죠. 유기데이는 사실 뭐 이제 매년 이루어질 행사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다음에는 네. 이제 소비자로까지 더 멋있게 네네. 넓게 이제 우리가 전개할 수 있지. 그러나 이번만큼은 네네네.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뜻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했어요. 네, 좀 작은 행사였지만 어느 때보다 그래도 뜻깊은 행사가 됐는데 네. 이 내년 행사 때는 정말 이 사회적으로 잘 이 뒷받침이 돼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친환경 농산물을 좀 접할 수 있는 뭐 이런 행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 동안 또 잘 잘 준비해서 준비를, 예. 더 신나고 네네. 같이 신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친환경 농산물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래도 어려움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정부가 어떤 제도적으로 이런 걸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좀 이런 건의사항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제 정부가 좀 솔직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신적인 쪽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학교 교육 속에서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초등 교육 속에서 먹거리에 대한 자연과 지속 가능한 쪽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생산자가 또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 속에서 자연의 신비, 먹거리 소중함, 농부의 필요성을 좀 알고 나면 이 다양한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논을 만들어줘서 1년 동안 모를 심었더니 아이들이 느낌이 뭐냐면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겠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했는데 애들이 변한 게 뭐냐면 그 학교가 폭력 없는 학교, 욕설 없는 학교가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그래서 효과가 있어요? 이 교육 속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 농업을 보는 눈이 저는 교육적 가치로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에 진실을 얘기할 때 진실하라 하지 않았잖아요.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보다 더 온 게 없어요. 그래서 조상들은 이 농업을 교육의 지혜로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 40년이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되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가 이제 돈 주는 것,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에요. 그러면 인터넷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을 활용해 갖고 작부 실명제를 실시하면 좋거든요. 작부 실명제요? 예. 내가 뭐를 심을 건가, 얼마나 심을 건가를 거기다 기록이 되면 그 기록을 중앙에서 보고서 올해는 작년보다 몇 %가 증가됐다. 지금 줄여라. 그러면은 우리가 다 작물을 재배하고 노타리 치는 그런 확률은 없잖아요. 양파를 심어갖고 죽게 심었는데 양파를 전부 갈아엎는다든지 대파를 갈아엎는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강국답게 좀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에서 재배되는 계약 재배를 통해서 서로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 생산자가 돼갖고 가격 투정 같이 정해오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소외되지 않고 소비자는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 생산자는 그걸 통해 생계를 잘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정말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주변에는 이렇게 유기농 먹거리에 대해서 정말로 강요를 하시고 강조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해서 그냥 먹거리 뭐 어렸을 때부터 늘 먹던 건데 하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는데 안전한 먹거리를 먹는 것과 그냥 뭐 주변에 널린 거 먹는 것과 실제 건강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좀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그렇죠. 이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먹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먹느냐에서 달라져요. 네. 첫 번째는 제일 기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먹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됐냐를 꼭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두뇌로 만드는 화학에서 만들어지느냐, 자연이 주신 땀과 거름과 노력과, 이런 미생물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우리가 판단을 하고 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위원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어떤 저의 인식도 확실히 좀 바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임기 동안에 이런 사업을 정말 반드시 추진을 하고 싶다.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뭐 자조금을 통해서 지금도 이제 회장님이 잘 해놔서 이제 잘했지만 좀 더 이제는 틀을 잡았다면 유기농이 향이 좀 났으면 좋겠다. 그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기농은 단순한 돈 벌기 위한 농업이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이 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 유기농이다. 그걸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이 인식하는 그런 쪽에서 갔으면 좋겠고 생산자들도 좀 그렇게 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래서 이제
좀 띄워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같이 해서 명장제도라든지 좋은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노고와 그 어려움을 좀 밖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농업이 단순한 생산에 그치지 않고 그 공익적 다원적 가치에서 그 땅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운동이라는 거를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또 마침 또 정부가 이번 정부에서 그 공익적 다원적 가치 보상 직불제를 또 이렇게 예.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좀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 예. 또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예. 뭐 생산자와 소비자는 그 따로따로가 아니고 공동 생산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말씀 중에도 도시는 꽃이요 농촌은 뿌리라고 했거든요. 뿌리와 꽃은 두 개가 아니고 한 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는 코로나를 통해서 본 것과 같이 지속 가능한 시대가 열리거든요. 이거는 저희 농민의 힘으로서도 안 되고 소비자가 생산자가 힘을 합쳐서 진짜 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진짜 어떤 땅을 줄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가 힘을 합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같이 물려주는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우리 사실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이 농부의 정말 진정한 땀, 노력 이런 모습들을 많이 좀 저희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 밥 한 톨 너희 남기는 것이 농부들이 얼마나 힘들게 한 농작물인데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안전한 먹거리, 좋은 먹거리의 중요성, 그리고 이 농부들의 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